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년에 딱 2번만 개방하는 숲속 산책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멋지고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로 변사또랑 함께 출발하시죠. 화랑대역 4번 출구에서 트레킹 여행을 시작합니다. 4번 출구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왼쪽으로 올라서면 시원하고 곧게 뻗은 철길 공원이 나오는데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에서부터 이곳을 지나 담터마을까지 이어지는 경춘선 숲길입니다. 옛 경춘선 구간의 폐철길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한 곳인데요. 총 길이 5.4km로 구간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명소로 지루할 틈이 없는 철길 공원입니다. 경춘선이 오가던 낭만 가득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걸어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20분쯤 걸어가면 6사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넙니다. 이곳은 경춘선 숲길 마지막 구간에 위치한 곳인데요.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화랑대역을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실제로 운행하던 기차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기차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의 불빛 정원은 비밀의 화원, 불빛 터널, 음악의 정원, 생명의 나무, 반딧불 정원 등 총 10개의 코스로 다양한 야간 경관의 조형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터널은 야간에는 환상적인 조명 터널로 바뀝니다. 1959년까지 쓰이던 옛 역 이름인 화랑대역 표지판도 그대로 남아있네요. 선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철로 분리기도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화사한 페투니아 꽃으로 장식한 돔 형태의 대형 화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앞에 보이는 옛 화랑대 역사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등록문화재 30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립 당시 역명은 태능역이었는데요. 육사생도들이 주로 이용해 화랑대역으로 역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화랑대 역사 뒤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9시라서 들어갈 수는 없네요. 실제로 운행했던 증기 기관차도 보이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전시하던 열차를 이곳으로 이전해 왔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가까이 올라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전시되어 있는 히로시마 전차의 모습은 인상적이네요. 레트로한 감성의 전차는 연인들의 포토존으로 아주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서울의 경계까지 철길이 만나고 헤어지고 또 합쳐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옛 경춘선이 달리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걸어갑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곳도 추천드립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30분 정도 걸어왔을까요? 왼쪽 태능으로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이네요. 경춘선 숲길로 계속 걸어가실 분은 직진하면 되는데요. 서울시와 구리시의 경계 담터마을에서 경춘선 숲길은 끝이 납니다. 왼쪽으로 돌아 큰 길에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넙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태능인데요. 횡단보도 건너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면 태능 입구에 도착합니다. 태능 입구에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평일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주말에는 주차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은 석계역, 태능역, 화랑대역에서 이곳을 경유하는 버스는 많은 편입니다.
이곳이 바로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개방되는 태릉에서 강릉까지의 숲속 산책길입니다. 태릉 강릉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지만 태릉 강릉 왕복 산책길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개방되니까요. 서두르세요. 지금 아니면 10월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가유산청 출범기념 무료 개방이네요. 제가 찾은 날이 5월 17일이라서 공짜로 들어갑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이고요.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조선왕릉 전시관이 보이는데요. 태릉으로 올라가기 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선왕릉은 200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금천교부터 홍살문, 정자각, 능침까지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양 음식들과 왕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차림 음식들도 모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 왕릉에 대한 기록과 보존 관리에 대한 내용도 볼 수가 있고요. 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내용을 알고 올라가면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시관에서 나오면 깔끔하게 잘 관리된 잔디밭에 성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문화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하네요. 잔디밭 산책로를 지나 왼쪽 태릉으로 올라갑니다. 숲속 산책길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스치는 숲내음은 머리가 금세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걷기 좋은 흙길과 녹음이 짙어가는 산책로가 태릉을 지나 강릉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들러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치유해보세요. 좋은 계절, 좋은 날씨, 멋진 숲속의 산책길은 모든 게 완벽합니다. 이렇게나 넓은 공간을 나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개장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요. 저 앞에 반갑게도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홍살문 앞에 도착하는데요. 홍살문은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문이라고 합니다. 홍살문을 들어서면 정자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향로와 어로가 보이는데요. 왼쪽 조금 높은 길은 제향대 향과 충문을 들고 들어가는 길이고요. 오른쪽 조금 낮은 길은 임금이 들어가는 어로입니다. 어로로 걸어갑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들어가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앞서 걸어갔던 6명의 아가씨들이 먼저 조선시대로 들어가고 있네요. 젊은 아가씨들이 조선 왕릉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마치 6명의 공주님들이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기 좋죠. 능에 관심이 많은 공주님들이 관람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호기심 많은 공주님들 천천히 여유롭게 둘러보세요. 웅장한 정자각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왕릉의 가치는 형태적 보존에만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조선 왕릉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600년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조선 왕릉의 재래 의식이라고 합니다. 정자각을 돌아서면 웅장한 태릉이 보입니다. 보통 태릉을 왕릉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릉은 중종의 두 번째 계비 문정왕후의 무덤입니다. 왕비의 단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웅장한 능으로 조성 당시 문정왕후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한 뒤 수렴청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셈이죠.
태릉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평상시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1년에 딱 2번만 개방하는 태릉에서 강릉으로 연결되는 산책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봄에는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개방되고요. 가을에는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방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걸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소중한 길인 줄 모르고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들어서는 순간 폭신폭신하다는 느낌이 드는 흙길을 마주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수개월 동안 아무도 걷지 않았던 숲속길을 혼자서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곳이 서울 맞나 싶네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때묻지 않은 깨끗한 숲속길을 걸을 수 있다니 감동입니다. 들어갈수록 울창한 숲속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강원도 깊은 산속이라도 들어온 듯한 느낌이네요. 시원한 바람과 숲 향기에 한껏 취해봅니다. 싱그러운 햇살 맞으면서 피톤치드 향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이곳이 진짜 서울이 맞나요? 도심 속에 이처럼 사람 발길 닿지 않은 원시림 같은 숲이 있다니. 약간의 오르막이 있지만 산림욕을 즐기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운동하면 충분합니다. 나지막한 언덕길을 오르면 쉼터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게 쉼터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쉼터에서 물도 마시면서 숨 좀 돌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강릉까지는 걷기 좋은 나지막한 내리막길이 계속되는데요. 태릉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아름다운 숲속 산책길이 이어집니다. 태릉과 강릉까지는 2km 정도로 버스 정류장 4곳을 지나치는 거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랑대역에서 출발해서 경춘선 숲길을 지나 태릉에서 강릉까지의 걷는 시간은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대략 3시간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봄이 지나기 전에 한번 걸어보세요.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태릉에서 40분 정도 걸어가면 강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릉은 태릉에 비하면 주변 산책길은 물론 왕릉마저도 소박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엿한 왕릉이건만 어머니의 태릉에 비하면 기대 이하죠. 태릉은 능호 자체를 지명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이고 산림 사이사이로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강릉은 정말 능과 부속 건물밖에는 답사 외의 목적으로는 딱히 방문할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네요. 강릉은 조선 제13대 왕 명종과 인순왕후의 무덤인데요. 명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길을 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어머니가 죽자 외척 세력을 멀리하고자 노력했지만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후사가 없어 훗날 대원군의 아들 하성군을 양자로 입양해 왕위를 물려주는 비운의 왕이었던 셈이죠. 왼쪽이 명종의 능이고 오른쪽이 인순왕후의 능입니다. 태릉에 비하면 왕능과 왕비의 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태릉에서 강릉까지 둘러보고 왕릉 관람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태릉으로 가실 분은 왔던 길로 천천히 산책하면서 다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강릉 입구로 나가서 삼육대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셔도 되는데요. 지하철역 경유하는 버스는 많은 편입니다. 태릉에서 만났던 6명의 공주님들 여기서 또 만났네요. 잠깐이나마 마주쳤던 소중한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뒷모습은 괜찮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신 공주님들 감사합니다. 뒷모습도 예쁜 공주님들 우정 오래오래 변치 말고 늘 행복하세요. 강릉 입구에서 나가면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를 한번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 삼육대학교 정문 쪽으로 올라갑니다. 삼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한 번 더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면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든 육교가 보이네요. 육교 밑을 지나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지하철 이용하실 분은 화랑대역, 태릉역, 석계역 경유하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버스인데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1155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1155번 버스는 화랑대역, 태릉역, 석계역까지 경유하는 버스니까요. 지하철역으로 가실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출발했던 태릉도 지나고 화랑대 철도공원도 지나갑니다. 대략 10분쯤이면 출발했던 화랑대역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화랑대역 2번 출구입니다. 1년에 딱 2번 열리는 아름다운 숲속 산책길 트레킹 여행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